네,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중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인터아트리얼 septum의 아나토미를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septal 펑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회. 그다음에 LA 오클루전 시에는 뭐가 다른지, PMV의 때는 어떻게 다른지 하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septal 펑처 자체는 실제로 1960년 정도에 LA 프레셔를 재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그 후에 1980년, 90년에 이제 PMV와 AP 버블레이션 이런 프로시저들이 많이 시행이 되면서 다시 각광을 받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환자가 줄어들면서 저희 인터벤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septal 펑처를 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퍼큐테니어스 트랜스 카테터 테라피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트랜스셉탈 펑처에 대한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난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저희가 펑처를 하려는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가 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코로널 사이너스가 있고 여기 SVC, IV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펑처를 해야 되는 위치는 전체 septum의 한 20% 정도의 위치에서 이제 펑처 사이트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나토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LA하고 RA 이런 뷰 이 앞쪽으로 이렇게 코로널 섹션을 해보면은 레프트 사이드하고 라이트 사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게 true interarterial septum, septum secundum이 여기 두꺼운 septum이 여기 존재하게 되고요. LA 사이드로 보시면은 septum primum이라서 얇은 요 부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septal 펑처는 요 근처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septal 펑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다른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펑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필요한데 그 랜드마크 하나로 에오타에다가 저희 픽테일 카테터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넌 코로널 커스프 쪽으로 이제 넣어서 픽테일 카테터를 넣어서 에오타의 위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EP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일렉트로피지올리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코로널 사이너스라든가 히스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T라든가 아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septal 펑처를 할 수 있습니다. septal 펑처 니드를 보면은 저희가 대부분 쓰는 브로큰 브로우 니들인데요. 병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BRK하고 BRK1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BRK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 앞쪽은 18게이지고 뒤쪽은 21게이지고 19도의 각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septal 펑처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좀 쉐이핑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BRK1을 사용하신 선생님들은 이 경우는 이제 쉐이핑을 할 필요가 없죠. 앵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쉬스나 인트로듀서 같은 게 SL 쉬스라고 해서 이건 주로 이제 EP에서 어프로치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주로 SL1 시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PMV 할 때는 멀린 시스를 다음과 같이 생긴 멀린 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쉬운 아나토미에서 사실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septum이 두껍거나 LA가 크거나 에오타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경우는 앵글을 좀 크게 줘서 들어갈 때 이제 좀 더 퍼펜디큘러에 들어가고 그 니들이 펑처가 됐을 때 슬리퍼리 좀 미끌리지 않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라지 앵글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라디오 프리퀀시 니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 T나 아이스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트러블 슈팅 케이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와이어를 올려놓고요. 레프트 이노미네이트 베인으로 이렇게 와이어를 올려놓고 여기 슈스가 들어가고요. 슈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니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주의할 점은 이 인트로듀스하고 슈스를 약간 빼놓는 게 이제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이걸 딱 껴놓으면은 이 실제로 septal 니들이 들어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앵글이 대부분 펴지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다 들어간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락킹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뭐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보시면은 방향은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온 방향, 포트 방향하고 요 니들 방향을 일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떨어지는데 첫 번째 떨어지는 거는 이제 RA로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 떨어지는 거 보였죠. 이게 포사이 오발리스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긁어 내려올 때는 대부분 레프트 LAO 뷰 30도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LAO 30도고요. 이게 RAO 뷰인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픽테일 카테타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엔티리어고 이쪽이 포스티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RAO 뷰에서는 엔티리어 포스티리어를 우리가 위치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T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보는 뷰는 바이카발 뷰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숏엑시스 뷰입니다. 바이카발 뷰에는 SVC, IVC가 있기 때문에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파트를 저희가 구별할 수 있고요. 이 숏엑시스에서는 엔티리어 쪽하고 포스티리어 쪽을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그럼 실제로 이 septum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컨트라스트 다이 인젝션을 하면 여기 다이가 이제 여기 보면은 스테이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프레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septal 펑처가 되고 나면은 이게 LA 프레셔가 나오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septal 펑처가 그럼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컨펌하기 위해서는 플로로스코피, 그다음에 블러드를 빼서 옥시네이티드 블러드가 나오는지, 혹은 컨트라스트 다이를 인젝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프레셔, 그다음에 T나 아이스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니들이 펑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에오타가 펑처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쉬스나 다일레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추후에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은 뭐가 다른가?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는 오클루전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잠깐 왜 필요한 프로시저인지 설명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엔티코아굴레이션 대신에 이렇게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함으로 해서 스트로크를 프리벤션 하는데 결국 엔티코아굴레이션 하지 않기 때문에 블리딩 리스크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거나 엔티코아굴레이션 할 수 없는 이런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환자, 그 다음에 엔티코아굴레이션 해도 스트로크가 생기는 환자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트리어하고 수피리어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코엑시얼하게 디바이스가 어프로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포스트리어, 그다음에 인피리어 펑처가 돼야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가 레코멘데이션 사이트는 포스트리어나 인피리어 쪽에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잠깐 보면 APB고요. 이게 블리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ptal 펑처를 하고, 그 다음에 septal 펑처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쪽에 에오타이기 때문에 이쪽이 엔티리어, 포스티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수피리어, 인피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리어, 포스티리어 쪽으로 펑처를 이제 가이드에서 펑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이렇게 디플로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어펜디지를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막아서 테스트해 보면 어펜디지 완전히 막힌 것을 이제 프로상에서, 그다음에 에코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MV인데, PMV는 펑처 사이트는 마이트랄 밸브는 대부분 앞쪽에 있죠, 그렇죠? 앞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드 포스티리어 펑처 혹은 수피리어, 약간 수피리어 포스티리어 펑처를 이제 권유하는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렇게 펑처를 해야지 디바이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엑시얼하게 마이트랄 밸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은 마이트랄 밸브 에어리어가 0.7 정도로 굉장히 시비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septal 펑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벌룬을 집어넣고 쭉 빼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면은 이게 끝까지 안 나오네. 지금 나오네. 예, 인플레이션은 딱 펴졌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이게 LA 프레셔고 이게 LV 프레셔인데 처음에는 이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차이 나다가 하고 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는 이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VA 마이트랄 밸브 에어리어가 0.7에서 1.7로 이렇게 늘어나 있고 MDPG도 이렇게 확실하게 줄어든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옵티멀 펑처 사이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LA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앙이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인피리어, 포스티리어 쪽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마이트랄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저희가 PMV뿐만 아니라 마이트랄 프로시저를 추후에 이제 마이트랄 클립이라든가 밸브 임플란테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퍼큐테니어스하게 된다면은 포스티리어 혹은 포스티리어 미드 포션이라든가 약간 수피리어 포션 쪽에 펑처를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트랜스셉탈 펑처의 팁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결국에 처음에는 이제 에어 엠볼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디에어레이션이라든가 플러시를 잘해야 되고요. 아나토미컬 랜드마크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하다가 이게 맞나 아닌가 확실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ptal 펑처가 니들만 펑처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일레이트를 어드밴스 시키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 잘했구나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헤파린을 줘서 엔티코아굴레이션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